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건 고작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다소곳이 접힌 채 전달된 건강보험 고지서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우리 모두의 내일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실감한 순간이었죠.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는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독립했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그리고 단지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의 문턱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어느새 10억을 가볍게 넘겼고, 연금으로는 약값조차 감당하기 벅찬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을 뿐인데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복지에서 모조리 잘렸어요. 이것이 단지 몇몇의 억울한 사례일까요? 아닙니다. 이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혹은 곧 마주할 현실입니다. 며칠 전 그런 현실을 고스란히 마주한 한 분이 조심스럽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74세의 한정순 선배님이었습니다. 손에 든 고지서를 꼭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연금이 87만 원인데요. 이번 달 건강보험료가 17만 원이래요. 이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그분은 평생 아껴 쓰고 모아 어렵사리 마련한 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다른 수입도 없고 자녀들도 모두 독립해 따로 살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매달 연금의 5분의 1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하는 현실에, 그분의 말투에는 당혹감과 허탈함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63세인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8년간 근무하다 정년퇴직했습니다. 직장을 떠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던 날, 제 손에 들린 고지서를 보고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겪은 현실, 그리고 수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이 억울한 구조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한 건, 작년 한 해만 해도 전국 수십만 명이 보험료 폭탄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지서들은 해마다 여름이 되면 어김없이 예고도 없이 도착하곤 하죠.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개를 떨구게 될까요? 자녀가 결혼하며 주민등록을 옮긴 순간 보험료가 2배로 뛴 적 있으신가요? 몇 년 동안 병원에 안 가서 검진을 미뤘더니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 경험은요? 혹은 서울에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혜택에서 빠졌다는 말 낯설지 않으시죠?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 하나하나에 꼭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달 조금씩 티도 나지 않게 새어나가는 돈. 그게 1년에 수백만 원, 10년이면 수천만 원이 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게 노후를 위해 모아온 돈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을 땐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도 제 마음 한구석 깊이 남아있는 장면 하나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몇 해 전 인천 계양구에서 찾아오신 72세 김영애 선배님. 그날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손에 꼭 쥐고 계신 고지서가 작게 그러나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리 앞에 앉은 그녀는 한참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마치 울음을 삼키듯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그 물음에는 혼란과 자책, 억울함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도무지 무슨 사연인지 몰라 잠시 말을 멈춘 저에게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결혼한 아들이 독립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긴 것뿐인데 이전까지 8만 원이던 건강보험료가 한 달 만에 21만 원으로 껑충 뛰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고 고지서를 받아든 순간 그저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만 가득했다고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고 이제는 조금은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되려 더 큰 부담이 자신에게 돌아온 현실 앞에서 김영애 선배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그 억울함이 너무나 익숙했고 그 고통이 이제는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놀라고 혼란스러워하고 자책하며 고지서를 바라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의 답은 우리가 무심히 넘겼던 건강보험 시스템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 가지 함정 때문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아주 교묘합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치밀한 덫이죠. 그것은 바로 주민등록 분리의 함정입니다. 자녀가 결혼하거나 독립하며 주민등록을 따로 옮기는 순간 부모는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자녀 소득은 더 이상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부모 본인의 집, 연금, 통장 잔고 같은 자산만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행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실질적인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부모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아들은 분가했지만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고 실제로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연결돼 있었음에도 서류 한 장 바뀌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돌아가게 된 겁니다. 기쁜 자식의 독립이 어느 날 부모에겐 고지서 폭탄으로 돌아오는 현실. 이게 정말 상식적인 일일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더 교묘합니다. 단순히 복잡해서가 아니라 너무도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노후의 재정을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건강검진 미수검의 역습입니다. 예전에는 건강검진이 말 그대로 권장사항에 불과했습니다. 몸이 멀쩡한데 뭐하러 병원에 가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죠. 건강하다는 건 병원을 멀리해도 된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건강검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검진을 받지 않으면 보험료 할인 혜택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건강해서 병원에 안 갔더니 오히려 보험료는 더 내야 하는 모순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혜택이 줄고 건강해서 병원에 안 가도 혜택이 줄고 이런 제도가 정말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멀쩡한데 뭐하러 가나?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건강함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건강함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모든 억울함을 집어삼킬 듯한 마지막 세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바로 그 구조. 그것은 다름 아닌 재산과 소득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에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공시가격이 9억을 훌쩍 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조금만 있어도 문서상으로는 고소득층 자산가로 분류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그 집은 팔 수도 없고 연금은 생계를 겨우 유지할 만큼 뿐인데 말입니다. 겉은 부자, 속은 서민. 바로 이런 역설이 지금 우리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직접 상담했던
수원 장안구에 거주 중인 68세의 윤상철 선배님 이야기입니다. 35년 넘게 근무한 회사를 명예퇴직하고 아들이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민등록을 분리하셨습니다.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하길래 윤 선배님도 아무 의심 없이 그 길을 따르신 거죠. 하지만 그 다음 달 손에 들린 고지서를 보는 순간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전까지 5만 원이던 보험료가 한 달 새 무려 17만 원으로 뛰어올랐던 겁니다. 그가 가진 건 단 하나, 살고 있는 집 한 채와 107만 원의 국민연금뿐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양가족 제도에 숨어 있는 또 하나의 맹점. 자녀의 연소득이 3,400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부모는 자동으로 부양가족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 말은 즉, 서울에 집 하나만 있어도 이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뜻이죠. 결국 평생 성실하게 모은 자산이 노후의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기이한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했을까? 공단에 근무하던 시절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매일같이 두 눈 가득 눈물을 머금은 어르신들이 묵묵히 고지서를 들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그 순간들. 그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었던 말이라고는 죄송합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저 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제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함정들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미 빠져버린 상황이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비상구도 존재합니다. 단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알아야 움직일 수 있고 시기를 놓치면 그 대가는 매달 수십만 원씩 그냥 흘려보내는 일이 되어버리죠. 1년이면 수백만 원, 10년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28년 동안 현장에서 겪고 배운 모든 것을 하나씩 전해드리려 합니다. 어떤 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고 어떤 건 약간의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모든 방법은 완전히 합법적이고 여러분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하나만 마음속으로 다짐해 주세요. 이번엔 끝까지 들어보겠다. 그 약속 지금부터 실천해 보시죠. 첫 번째 전략, 건강검진은 생존 전략입니다. 예전에는 건강검진을 받든 말든 큰 차이가 없었죠. 건강하신 분들일수록 굳이 병원에 갈 이유도 느끼지 못하셨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보험료 할인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제도로 바뀌었거든요. 건강해서 병원 안 갔더니 오히려 보험료는 더 내야 한다니 이보다 더 모순적인 일이 또 있을까요? 지금의 건강한 몸이야말로 검진으로 증명하고 기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다행히 국가에서 제공하는 검진은 대부분 무료이며 2년에 한 번만 잘 챙기셔도 그 효과는 아주 큽니다. 건강도 챙기고 보험료도 아끼고 건강검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본 도구입니다.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번을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보험료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 정말 중요한 습관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한두 가지만 적용해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보험료 재산정 신청.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세요. 하지만 저소득, 저재산 상태라면 보험료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소득이 줄었다거나 실제로 살고 있는 집 말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그 사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말씀드려 보세요. 의외로 많은 경우 고지서가 새로 계산되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전략, 가족 통합 산정. 이건 특히 자녀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예요. 자녀가 경제적으로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하면 부모와 자녀를 하나의 단위로 다시 묶어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 보험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한 사례도 많고요. 네 번째 전략, 임의 계속 가입 제도. 이건 정말 놓치면 아까운 카드예요. 퇴직한 지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직장 다닐 때와 같은 저렴한 보험료를 36개월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이건 시기를 놓치면 절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요. 무조건 퇴직 직후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퇴직하자마자 처리하는 것만으로 매달 몇십만 원을 3년 동안 절약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골든 타임 전략이죠. 다섯 번째 전략, 재산 정리. 조금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살지 않는 집이나 고가 차량은 보험료 산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9년 이하 4천만 원 넘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 계산에는 고액 자산으로 잡히니까요. 그래서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매각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재산이 보험료로 돌아오는 걸 막는 방법이에요. 여섯 번째 전략, 부양가족 기준 다시 보기.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면 그 소득은 부양가족 기준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만 잘 활용해도 자녀의 건강보험에 계속 부양가족으로 남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작은 수치 차이지만 그 기준 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보험료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 복지제도 총점검.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격입니다. 해당 자격에 해당되면 건강보험료를 일부 감면받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복잡할 것 같아서 자격이 안 될 줄 알고 그냥 포기해버리세요. 꼭 확인해 보세요. 모르는 사이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놓치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요.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생겼다면 반드시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늦게 신고하면 나중에 정산할 때 예상치 못한 금액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어요. 그 충격은 생각보다 클 수 있거든요. 재산이나 소득의 변화가 생겼다면 그때그때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놓치면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보험료가 한꺼번에 밀려오게 되거든요. 그 충격은 생각보다 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전략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스로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 젊을 땐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고 국가도 어느 정도 챙겨주는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시대예요. 나이 들어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한 번만 제대로 챙겨놓으면 평생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조금 귀찮더라도 하나하나 실천해보시면 조금씩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바뀐 인생의 한 장면. 몇 년 전, 전남 순천에 사시는 70세 김은정 선배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들과 주민등록을 분리한 후 건강보험료가 월 18만 원까지 치솟은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병원 갈 엄두도 안 나요. 그분의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가족통합 산정 제도를 알려드렸고 서류를 준비해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월 보험료가 6만 원대로 떨어진 거예요. 1년에만 140만 원 넘게 절약하신 셈이죠. 그 이후로는 검진도 꼬박꼬박 받으시고
이젠 약국 가시는 발걸음에도 부담이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 경남 진주에 사시는 66세 오상우 선배님의 경우도 기억에 남습니다. 퇴직 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가 3배로 올랐는데요. 다행히 퇴직 직후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셔서 3년 동안 매월 14만 원씩 아끼게 되었습니다. 계산해 보면 무려 5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보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가지씩 걱정을 하세요. 이런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닐까요? 괜히 기록에 남아서 문제되는 건 아닐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오히려 권리를 포기하는 게 더 손해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결국 가장 비싼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에 전화를 걸어 자세히 말씀만 드리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전화가 어렵다면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신분증 하나만 챙기시면 충분해요. 그 자리에서 상황에 맞는 방법을 함께 찾아줄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마지막 한 가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보험료 재산정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지만 이미 계속 가입처럼 기한이 정해진 제도는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특히 퇴직한 후 2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한 제도는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는 것. 그게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묻곤 하시죠.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단호히 대답드립니다. 네,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28년 동안 현장에서 수천 분을 상담하며 직접 확인해 온 결과입니다. 단 그 효과는 직접 실천하신 분들에게만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젊었을 땐 그저 열심히 일하면 됐습니다. 회사가 처리해주고 나라도 어느 정도는 살펴줬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내 권리는 내가 직접 찾아야만 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 서운한 마음도 들 겁니다. 나이 들어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은 순간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건 분명한 현실입니다.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 적극적으로 나를 위해 나서는 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해보세요. 건강검진부터 시작해도 좋고 보험료 재산정 신청부터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 한 걸음만 내딛더라도 그 길 끝엔 분명히 달라진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계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이 정보를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나이쯤 되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일이 더 소중해집니다. 정보를 나누는 건 결국 사랑을 전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노후가 단 한 걸음이라도 더 가벼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8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현장에서의 생생한 기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노후 건강관리, 똑똑한 연금 활용법, 복지제도 신청 방법 같은 정말 현실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차분히 하나씩 풀어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잘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벼우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